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의 보석으로 살아요.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의 돌멩이로 살지 말고. 정영웅님의 편지할게요. 감사 스마일은 정말 감스님들 덕분에 제가 보석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들과 만나지 마시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 나가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 지도가 뭐냐면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구간입니다. 전체 구간은 아니고 지금 양주 나들목에서 서김포 나들목까지 이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이유는 반갑게도 지금 파주 양주 구간이 올 12월에 지금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김포하고 파주는 아직 내년 아니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에 지금 개통을 할 계획인데, 일단 먼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에서 파주 양주 구간 24.8km가 12월 중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개통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서북부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GTX-A 북부 구간 2단계 서울에서 운정중앙역 구간이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파주 양주 구간이 다음 달에 개통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물가 상승 및 금리 상승 영향으로 해가지고 가계 연령 및 주거 형태별로 물가, 금리, 나이, 자가, 전세, 월세의 상관관계를 갖다 이렇게 표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45세 미만 자가거주는 금리 인하 시에 이득이 좀 있고 물가 상승 시에는 이득이 또 있다. 45세 미만 전세거주자는 금리 인하 시 이득이 있는데 물가 상승 시는 손해고, 45세 미만 월세 거주는 금리 또는 물가 영향이 작다라고 지금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감사 스마일은 뭐 단호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항상 매일 아침마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주 6일 방송을 갖다 하고 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 자가를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고 이왕이면 역대신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해서 장만하실 것을 제가 5년 전부터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 드렸고요. 또 제가 블로그 또 2016년도부터 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 이야기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신축 및 구축 아파트 가격 차가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는데요. 신축은 1년에서 5년, 구축은 10년 초과 단위로 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좀 심하게 좀 납니다. 거의 한 5.8억 정도가 지금 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차이가 1.7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한 3배 정도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25년, 26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차이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고, 특히 서울에 선호하는 강남 3구라든지 용산, 그리고 마포, 그다음에 성동, 동작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신축 아파트에 쏠림 현상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감사 스마일이 중간중간 물을 갖다가 먹지 않으면 구독자가 더 많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노력하는 유튜버가 왜 이렇게 구독자가 적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물을 마시는 거는 제가 템포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혼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빨라져요. 그래서 이 템포를 좀 늦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을 좀 마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아침 방송을 편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라이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덧붙이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론 시청하시기 전에 감사스마일 TV를 정말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고양시 서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 눌러주시면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하게 주 6일 방송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감찌님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바쁘셔가지고 제 영상을 못 보시더라도 좋아요는 꾹 눌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뉴시스의 홍찬선 기자님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GTX-A 운정 서울 개통 임박 내달 28일 첫 운행 목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갖다 보면서 약간 여기는 12월 28일 목표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기사입니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내달 28일 개통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해당 구간의 개통에 앞서서 종합 시운전에 들어갔고 현재 시설물 검증 시험을 마쳤고 조만간 영업 시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영업 시운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지금 실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이분이 또 틀릴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GTX-A 노선은 지난 3월에 우선 개통을 했고 또 6월 달에 구성역이 또 6월 말에 또 개통을 했고 특히 삼성역을 제외한 서울역 수서 구간은 26년,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8년 개통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12월 28일 개통에 대해서 정말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 이면에 뭐 지금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또 괜히 서북부의 GTX-A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부동산이 들썩일 것 같으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개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종합 시운전이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말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SG 시행사의 입장에서도 12월 27일 날 개통식을 갖다 예정하고 있고 또 제가 또 국토부에도 이야기를 드렸더니 일단은 12월 중에 또 이렇게 또 홍보 계획도 지금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물론 확실하게 지금 뭐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언론에서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12월 28일에서 뭐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늦춰질까요? 뭐 정말 많이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뭐 1개월, 2개월 그렇다고 해서 개통을 안 할까요? 저는 개통을 12월 28일 날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을 떠올리면 GTX-A 전도사라는 그런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GTX-A 거의 저는 서북부의 전용 노선이다. 그러니까 서울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평구, 고양시, 파주시, 더 나가서 이제 김포시라든지 양주시, 의정부시도 의정부하고 양주시도 지금 교외선을 이용하게 되면 대곡역을 갖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서북부의 정말 완전 특혜의 노선이고 그리고 고양시에서 서울역까지 16분, 그 다음에 운정에서는 21분, 승하차를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은 대곡역에서는 더 빠르고 킨텍스역 기준으로 16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가 12월 28일 전에 직접 한번 탑승을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앙일보에는 내달 GTX-A 개통 고양에서 서울역 16분, 강남 20분 시대 연다라는 또 긍정적인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역에서 16분인데 왜 강남이 20분이 되느냐?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 4분에서 5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20분 시대가 맞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GTX 1기, 2기 노선도가 있는데 정말 저는 GTX-A의 뭐 예찬론자가 아니라 GTX-B하고 C는 갈 길이 아주 멀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짤막하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A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 날
정말 개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현재 공정률은 92%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열차는 8량 1편성으로 차량 시운전이 지금 영업 시운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 시설물 검증을 영업 시운전을 갖다가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스탠바이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거는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GTX-A 개통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킨텍스역하고 대곡역 연계교통 체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대곡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킨텍스역은 그나마 나은데, 저는 대곡역이 지금 편타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최근에 대곡 역세권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곡 역세권의 이런 환승 주차장도 조금 더 새롭게 변모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1대 과제가 GTX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TX-A에 최대한 사활을 걸고 있고 12월 28일 날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달부터 12월 28일 날짜를 갖다 아예 고정을 해놓고 그때 개통을 하겠다. 그리고 12월 28일이 토요일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별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해선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이제 서해선 이제 충남 홍성에서 또 화성까지 또 연결되는 이런 개통 일정도 다 토요일, 그때도 아마 11월 2일 날 개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날 금요일 날 개통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또 반가운 소식은 또 교외선이 이제 의정부에서 대구까지 이제 운행을 재개하는데, 원능과 일령, 장흥, 송추에만 지금 정거장이 섭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정거장이 또 설 계획을 또 갖추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외선도 재개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의 계획에 건의한 사항인데 이달 중에 이제 1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벽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 정차할 수 있는 것들을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로 인해 가지고 대곡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는데, 저는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고양시가 일산과 창릉 투트랙에서 마지막에 이제 저는 대곡 역세권을 개발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창릉과 대곡을 놓고 대곡이 더 먼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창릉이 먼저 되고 JDS 지구하고 대곡역하고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대곡 역세권이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좀 개발을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철도교통 연계라든지 순환 대중 교통망을 갖다 새롭게 구축을 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9호선까지 대곡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대곡에 지식 융합단지로 많은 입주 기업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감사스마일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30년 개통 목표인 덕은지구내 대장 홍대선 덕은역이 또 신설이 확정이 됐고 이제 올 연말에 개통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소식도 알게 되면 제가 발빠르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수양토님의 블로그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가난한 자는 시간으로 돈을 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와닿는데, 감사스마일이 문득 GTX-A로 우리가 고양시에서나 파주시에서 운정해서 이제 서울역을 가고 수서를 가고 동탄을 가고 강남을 갈 때 저희가 정말 시간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 운정역에서,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에서 서울역을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앞으로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20분 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0분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금 항상 3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그리고 이제 버스나 아니면 대중교통 버스나 아니면 자차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고양시의, 파주시의 정말 전용 노선이 GTX-A 북부 구간, 2단계 구간이라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물론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GTX-A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GTX-A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고 거기에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금만 비싸고 또 환승하는데 어렵다. 타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은 제 방송을 보시고 12월 28일 날 개통 때 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을 내서 내가 직접 한번 타보시게 되면 연말에 개통할 때 안 타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킨텍스역에서 그 다음에 대곡역에서 연신내역에서 서울역에서 환승하는데 정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믿음은 나는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부자의 믿음은 나는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거 완전 상반되게 달라지고 있고요. 제가 GTX-A에 관련해가지고 이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영국의 크로스 레일을 갖다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국의 크로스 레일도 런던과 영국의 외곽에 있는 집값이 크로스 레일이 개통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외곽에 있는 집값이 올랐어요. 물론 도심 중심의 영국의 런던의 집값도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제가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서북부가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질 거고 특히 고양시 입장에서는 강남을 가는데 정말 뭐 환승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게 먼 5년, 6년, 7년 후가 아니라 빠르면 3년, 늦어도 4년 안에는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연말에 수서를 갖다가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기 때문에 수서만 가는 게 아니라 동탄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파급 효과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나 지금 언론 입장에서는 GTX-A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가 성공하는 이유는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얻느냐, 시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정보의 싸움이고 남들과 다른 경험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가난한 자는 시간으로 돈을 번다. 우리가 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만약에 내가 일을 하게 된다. 노동을 한다고 하면 한 시간에 일을 해가지고 1만 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는데 내가 만약에 뭐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시간에 50만 원도 벌고 100만 원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시간을 갖다가 내가 아끼고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첩사뜨나 GTX BC 노선 채권까지 첩첩산중이다. 이 부동산 시장도 잠잠하다.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GTX B라든지 GTX C가 이 신문기사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GTX B하고 C가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공사비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또 공사를 아직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난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디 GTX BC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GTX A를 개통하고 난 다음에 직접 서울 운정중앙역을 타보시고 그 전에 수서동탄을 타보시게 되면 아 GTX-A의 파급 효과가 GTX-BC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 뒤에 이제 DEF를 갖다가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문득 감스님들께 그래도 뭔가 혜택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물론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2025년은 이것을 투자합시다. 분전 작바씨님 필대표 그리고 청울님님의 제가 강의를 갖다 듣고 와서 이거를 그래도 뭔가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물론 다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멤버십 회원분들도 포함해가지고 또 라이브 시간대 제가 2025년 부동산 전망을 갖다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수색 등산 뉴타운 이승민 대표님하고 일단 2025년 수두TV 이 강의 세미나를 같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승민 대표님이 중간에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먼저 자리를 3교시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4시에 라이브 시간 때 감스님들께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원님을 개인적으로 닷꿈스쿨 또 카페에 또 가입되어 있어서 이분의 그런 인사이트를 상당히 또 많이 또 보고 또 배우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분의 그런 실질적인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들었고, 관련해가지고 또 감스님들 오늘 늦게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뭔가 혜택을 갖다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드렸던 제 블로그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2025년에는 기본에 충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등 물건은 좀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1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올 수가 있다.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가 좀 될 수가 있고요. 교통 호재 지역 GTX-A라든지 신안산선 8호선 연장되는 거, GTX-BC는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개통까지는 최소 6년에서 7년 더, 저는 조금 더 길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통하는, 또 개통해 있는 8호선 연장이라든지 신안산선 GTX-A를 갖다 보시는 게 더 맞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가격 회복 더딘 지역이라든지 입주 물량 급감 지역, 특히 고양시 덕양구는 이 두 개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운정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고, 검단이라든지 평택 입주 물량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오히려 또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또 기회가 또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총평을 이야기 드리면 25년에는 더욱더 기본에 또 충실해야 될 듯 하고요. 청울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가격과 공급, 그 다음에 유동성, 가공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공률을 항상 생각하고 1등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남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는 2등 물건들을 지금 찾아내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어제 제가 이제 이 포팅을 하면서 어제 기준으로 40일, 오늘 기준으로 이제 39일 남았는데, 서울역에서 운정중앙역이 개통하게 되면 서북부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 더 나가서 의정부, 그 다음에 양주시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했는데, 감스님들은 부디 감사스마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고양시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만약에 능력이 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찐팬이 되어주시면 제가 횟수 제한 없이 그런 것들을 또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GTX-A 개통 전에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이게 기회인지, 그러니까 된장인지 똥인지 꼭 이게 먹어봐야지 알지 마시고, 먹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지 마시고, 감사스마일의 말을 믿고 지금 행동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꼭 시간 내셔가지고 감사스마일의 2025년 부동산 전망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오늘 방송 정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